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딴지 유니버스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잠깐 어제 그 최재성 전 전무수석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양반이 뭐 저기 그 양정철하고 깐부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박성철 평론가, 장성철 평론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가시죠. 쇼츠 영상이니까 짧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명성대전 감수하고 파열음을 내고 이러면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영의 대형 스피커들이 그 유튜버들이 밀고 있잖아요. 김어준 씨, 최욱 씨,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론은 책임당원은 권리당원은 우리가 그냥 묶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미 그게 나오잖아요. 그치? 일반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지금 첫 조사지만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김민석 총장. 그게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제 당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위 대형 스피커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전제됐을 때 그 연대나 그 지원도 현실적으로 강해지는 건데 이길 수 있다는 전제가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명성대전 감수하고 파열음을 내고 이러면서 자, 이 최재성 전 수석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정청래 이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여론조사에서 이게 정청래가 되기 힘든데 이거를 자꾸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격을 하면서 이거 연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장성철 소장이 하는 얘기는 아니 그러더라도 유튜버들이 밀어주지 않느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랄지 최욱이 이런 대형 유튜버들이 정청래를 미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그 최재성 수석이 아니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지 그게 무너졌는데 지금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정청래는 끝났어요. 이미 여론조사에서 저 정도 격차가 벌어지면 앞으로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어준과 최욱까지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김어준도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고 최욱도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 내부 사정 핑계를 대면서 방송을 2주간 쉬겠다.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에 쉬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물론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은 매블쇼 제작진들이 소나기를 피해가자 전략이라고 봐요. 소나기를 피해가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2주 동안 소나기가 내릴 건데 이걸 일단 피해가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도시의 농부님. 당 밖으로 나오면 딴지가 소수고 힘이 많이 떨어진 건 평택을이 증명했는데 문제는 당내에서는 아직 1인 1표제로 다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게 문제지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이 사실상 신호를 보냈으니 당내 분위기도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게 여론조사하고 당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하고요. 당원 투표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1인 1표제를 했다고 그래서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무슨 뭐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론 뭐 유령 당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여러분 여론조사에서 이게 여론조사가 51대 49가 나와 그러면은 장난질을 칠 수 있죠. 그게 뒤집혔어.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이 51이었고 정청래가 49였는데 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가 51이 나오고 김민석이 49가 나왔어. 그래서 정청래가 이겼어. 이런 건 뒤집을 수가 있죠. 근데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김민석이 60%가 나오고 정청래가 30%가 나와. 근데 이걸 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그게 반대로 나와요. 당원들이 60%가 나오고 정청래가 60%가 나오고 당원들이 30%가 나와. 이러면 선거가 성립이 되겠어요, 여러분? 선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뒤집고 장난질을 치려고 해도 최소한의 유지를 해야 될 격차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현재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거의 60%에 가까운 김민석 총리가 양자 대결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뭐 유령당원으로 장난질을 친다고 해도 그 60대 30을 뒤집어 엎어놓으면은 그거는 선거 자체를 완전히 판을 뒤집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그거는. 이게 뭐 근소한 차이야. 그러면 그 유령당원이 정청래한테 큰 힘이 되겠지. 그런데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당원 투표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선거 자체가 불성립되고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좀 좋은데 상식 밖의 망상적 우려를 하면 안 돼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계속 그런 불안한 분위기를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퍼뜨리게 되면은요 나중에 정청래가 됐을 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게. 당원 쪽에서는 정청래가 앞설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 그 정당성을 우리가 왜 부여를 해줘요? 말 그대로 그건 잘못된 거고 유령당원인 거잖아.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당원투표 결과가 크게 편차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런 그 장난질을 못 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형성해야지. 뭐 당원투표에서는 뒤집힐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당원투표에서 뒤집혔을 때 정청래가 한 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돼버리잖아.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 우리가 입장을.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긴장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뭐라 그럴까, 비관적으로 혹은 냉정하게 보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실제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벌어질 수 있는 일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론은 지금 명확히 김민석 당대표로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잖아, 지금. 그런데 당원투표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건 부정선거지. 아니,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60%가 나왔는데 당원투표에서 정청래가 60%가 나와. 그럼 이건 부정선거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민주당 당원들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때 되면은 선거 이거 진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최재성 말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형국에 이렇게 판세가 형성됐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출마 선언도 안 했어요. 출마 선언도 안 했고 갑자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기자 간담회 때 김민석을 샤라웃 해주면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기자 간담회를 했으니까, 지난주에 월요일에 기자 간담회를 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된 거예요. 일주일이 안 됐는데 60대 20으로 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야, 지금. 근데 김민석 총리가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전에 뛰어들게 되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질 것이고, 또 하나 대통령님이 어제도 SNS에 글을 썼잖아요. 지금은 이대로 방치할 생각이 없으세요, 대통령님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지금. 더 적극적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 뭔가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김어준이 친청의 구도라고 인위적으로 프레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명 친청의 구도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친명 친청의 구도로 정립이 되는 거다. 그러면 점점 더 친청의 구도인데도 김민석 총리가 60%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친명 친청의 구도가 돼버리면 저는 7대3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7대3까지는 간다. 근데 7대3이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걸 뒤집는다고요? 이게 뒤집힌다고? 유령당원이 진짜 70만이 됐다고 해도
뒤집힐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7대3이 어떻게 뒤집혀. 그러니까, 자, 이 형국에서, 최재석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 형국에서, 김어준이, 진보 유튜버들이 정청래를 밀게 되면은 70%의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김어준과 조욱에게, 최욱에게 등을 돌리겠죠. 즉, 정청래만 죽는 게 아니고, 김어준도 같이 죽는 구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재성이 한 얘기는 그거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김어준이 정청래를 지금 밀 수 있는 상황이냐. 정청래를 지금 밀었다가는, 김어준까지 같이 공멸을 하는, 그래서 친문 세력 전체가 공멸을 하는 그런 구도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진행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재성은 손을 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떼야 된다. 뭐 최재성의 의견이 친문 진영에서 어느 정도 뭐 저는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판단이 합리적인 거예요. 저 판단이 합리적인 거다. 그래서 김어준이 이제 내일 돌아오잖아요. 내일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외국 나갔다가 지금 일단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내일 이제 보시면 알겠죠.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근데 저는 좀 느낌적 느낌은 최욱이 매불쇼가 2주를 이 중요한 시기에 2주를 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는 김어준도 정청래와 같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청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청래는 머슴이잖아요. 머슴하고 주인이 같이 죽겠어요? 그리고 정청래 외에는 대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 친문들. 물론 뭐 그 대안이라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리고 어제 그 대안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나름 대안을 찾은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아마 7시에 김어준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상식이 있는 놈들이면은 아마 손 떼고 튀지 않을까. 그리고 정청래는 이제는 친문들 사이에서도 친문에서도 이제 문씨 집안에서도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